이번 현장은 이미 영상을 많이 보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워낙 인기도 많고 경쟁도 아주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국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남 중에서도 서울과 굉장히 가깝고 분양가가 6억인 아파트가 무순위로 나왔습니다. 전세를 주든 대출을 받든지 간에 여러분이 꼭 필요한 자본은 1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 무순위라는 게 뭐냐면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되고요. 집이 여러 채 있어도 되고 조건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저도 유튜버다 보니까 다른 분들 영상 많이 보는데 물론 좋은 내용도 많고 제가 생각지 못했던 점 얘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조금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 실제로 내가 전세를 주거나 입주했을 때 얼마가 들지에 대한 내용이 살짝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을 다녀오신 분이 없다 보니까 여기가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급하게 현장도 다녀왔고요. 자금 계획도 꼼꼼히 따져봤고 마지막으로 전문가 분에게 감수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남에 좋은 청약이 나오게 되면은 해당 소재지 분들만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경우는 부정 당첨이 아니라 그냥 계약 취소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입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여기가 예정지예요. 가밀 프루지오 마크베르 아파트. 그리고 여기 가밀역 투르엘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역 예정지입니다. 여기에 3호선 연장 호재가 있거든요. 여기가 예정지인데 가깝다. 일단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걸어가면은 바로 초등학교가 나옵니다. 단샘 초등학교가 나오고 고등학교가 있고 여기 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신우초등학교. 신우초등학교로 배정이 되네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가겠네요. 신우초등학교까지. 도보로 10분이라고 나오는데 이 정도면은 엄마 손잡고 충분히 걸어갈 만하죠. 여기가 하남 가밀지구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가 나오게 되고요. 이쪽이 올림픽공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은 잠실역이 나옵니다. 잠실역까지 한 15분, 20분 정도 걸릴 것 같고 잠실의 수준 높은 교육, 인프라, 사교육 이런 것들을 받으려면은 차를 타고 나가야 되지만 이 주변에도 상가 보니까 학원들이 꽤 들어서 있더라고요. 성이 안 찰 수도 있겠죠. 그래도 충분히 뭐 다닐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파생활권이고 이쪽에 워낙 인프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요. 3호선 연장 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진짜 말이 많았거든요. 희망 고문일 수도 있는데 28년 정도면은 개통이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한 4년 정도 뒤면은 여기 3호선이 연장이 될 거다. 오금역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역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게 여기 들어오나 보다 하는데 막상 여기 들어오면은 그 임팩트가 대단히 큽니다. 특히나 여기는 트램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3호선 연장이란 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이게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주변 시세 대비해서 얼마나 싼지, 전세가는 얼마인지 아까 제가 보여드리긴 했지만 직접 눈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정지고요. 분양 중이라고 되어 있죠. 이 스타일스하고 센트레빌 이 단지를 가지고 시세를 보고 있는데 스타일스 같은 경우를 볼게요. 34평 같은 경우에 지금 매물이 9억 5천에 나와 있고 10억에도 나와 있죠. 가격으로 하면 제일 낮은 게 9억 6천 그리고 높은 거는 12억까지 있는데 중위 가격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10억 정도는 되는 아파트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센트레빌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제일 낮은 게 10억이네요. 조금 높은 게 12억 이렇게 되고 전세도 한번 볼까요? 제일 낮은 게 이거 5억 9천이네. 이거 지금 센트레빌이거든요. 제일 낮은 게 5억이고 6억 5억 5천에만 내놓는다고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플랜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타입 평면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 나온 곳이 백오동의 84B 타입이거든요. 확장을 했다고 치고 여기 마스터룸 있고 여기 침실 2개 붙어 있고 타워형이고 요즘 타워형도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예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6억에 이 입지에 이 가격에 지금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좋기 때문에 타입이 뭐 어쩌네 뭐 따지는 것도 좀 그런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작은 플랜인데요. 짧게 말씀드리고 이후에 부동산TV 인사이드 대표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필요자금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요거는 수중에 있으셔야 돼요. 신용대출을 받으시든 여러분이 손에 쥐고 계시든 간에 1억 2천이 있어야 됩니다. 분양가가 6억인데 계약금 20%예요. 만약에 당첨이 됐다라고 하면은 전세를 주거나 아니면 제가 들어가서 직접 할 수가 있겠죠. 전세를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분양가 6억에 전세가 5억 5천 이상입니다. 전용 84는 전세가 아예 없어요. 6억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그래도 안전하게 5억 5천이라고 계산을 해보면 부대 비용이 한 4천만 원 이래죠. 최소 자금은 1억 원이 안 됩니다. 입주를 한다. 분양가 6억에 주변 시세가 아무리 못 잡아도 9억은 되는 것 같거든요. 잔금 대출 70%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안전하게 60%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부대 비용까지 했을 때
1억이 조금 넘는 돈이 있으면 이 집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전세 플랜하고 입주 플랜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대출 이자겠죠. 전세 같은 경우에는 대출 이자가 안 나가고 입주 같은 경우는 대출 이자가 나갈 테니까 사실 별로 볼 건 없는데 유의해야 될 만한 것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보시죠. 이미 입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 지어졌습니다. 추가 선택 옵션을 모두 수락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뭐 선택을 못해요. 그리고 인증서 로그인 할 때 월요일에 이거 신경 쓰셔야 되는데 이거 2개밖에 안 됩니다. 공동 인증서하고 금융 인증서 2개밖에 안 되고 계약 일정은 8일 월요일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12일에 발표고 당첨되시면 이때 15일에 하시면 되는데 딱 2세대 나오는 거죠. 납부 금액인데 일단 발코니 확장비 되게 저렴하죠. 1403호는 600만 원만 있으면 되고요. 2302호는 1400만 원, 1500만 원 돈 되겠네요. 청약 자격은 그냥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됩니다.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합니다. 문제를 일으키신 분들만 빼면 다 하실 수가 있고 추첨으로 다 뽑게 됩니다. 한 채가 있든 두 채가 있든 세 채가 있든 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계약금하고 잔금 일정이거든요. 계약금은 계약할 때 내야 되고 잔금은 5월 24일에 내야 됩니다. 24년 5월 24일이면은 다음 달 말이네요. 4월 초니까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기간 이후에 잔금을 내야 되는 거죠. 저는 방금 답사 다녀왔습니다. 아, 감일 다녀오셨어요? 네, 아침에 급하게 다녀왔어요. 저는 기본이 답사라서 답사 안 하면은 뭔가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아,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현장이죠, 뭐. 네. 지난해 6월인가? 그때 입주를 한 단지잖아요. 상업시설 한번 내려가 봤거든요. 어떤지. 네네. 공실이 좀 있었나 보죠. 네, 상가는 공실이 되게 많았어요. 계약금 20%는 자기 돈으로 내고, 네. 잔금이 5월 정도로 파악이 됐는데요. 그 전에 잔금 대출을 신청을 해서 예. 네, 대출을 받아서 내던가 아니면 뭐 자기 돈 있으면 자기 돈으로 내던가 전세를 주는 방법도 있죠. 네, 주변 전세가 5억, 6억 뭐 이 정도 나간다면 전세 계약을 하고 네. 전세 잔금일에 네. 전세 보증금을 전부 받아서 즉시 아파트 입주 잔금을 내는 거예요. 전세 세입자로부터 제가 돈을 받은 다음에 그쵸. 그 돈으로 이제 분양 잔금을 치르는 거라 전세값만 받쳐준다면 뭐 내 돈은 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분양 받아서 들어갈 때 아파트 가격, 옵션 가격 요거 말고 추가로 고려해야 될 만한 비용이 뭐가 있을까요? 목돈 들어가는 거는 취등록세. 취등록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 등이 나가는데요. 공급가액, 옵션가액 해서 대략적으로 6억 정도 된다. 네. 그러면 할인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감면 이런 것들인데 보통은 한 1,000만 원 정도는 들어간다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죠. 전세를 준다고 하면은 취등록세 말고는 들어가는 비용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전세 6억에 맞춘다고 하면. 부동산 중개 보수. 아, 중개 보수. 부동산 뭐 보통 200만 원 안쪽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맨 처음에 네. 선수 관리비라고 내야 돼요. 한 2, 30만 원 수준? 전세 플랜은 그 정도로 생각하고 만약에 네. 제가 대출을 받아서 들어간다. 제가 커뮤니티에다 한번 글을 써서 물어봤는데 분양가가 6억이다. 잔금 대출이 이러면은 6억 가까이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입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럼 6억을 다 통째로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가능하죠. 잔금 대출은 그러니까 입주할 때 그 아파트의 시세 대비로 나오거든요. 분양가가 아니라. 네네. 6억의 분양을 받았더라도 네. 입주할 때 잔금 때 뭐 시세가 한 10억 정도 잡힌다. 그러면 거기에 뭐 통상 60%인 6억 정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대신 그때 받는 대출금은 분양가를 넘지는 못해요. 네, 보통 은행에서 그렇게 책정을 해요. 예를 들어 뭐 20억이 됐다. 네. 그러면 뭐 우리 그냥 계산으로는 12억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는데 네. 네, 은행에서는 그 분양가 이상으로는 대출을 잘 거의 안 해주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60% 생각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하고요. 10%는 네. 우대 혜택.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이런 분들한테 조금 우대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60% 잡아서 5억 4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계약금으로 20% 1억 2천 정도를 냈으니까요. 네네. 거기 5억 4천을 또 대출을 받으면 제가 한 6천만 원 정도의 연료돈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대출을 해주는지는 은행별로 확실히 물어보는 게 좋아요. 아, 다를 수 있군요. 네네. 그럼 입주민 말대로 거의 분양가에 가깝게 나왔다고 하면은 그거를 믿어도 되기는 하겠네요. 뭐 이렇게 정황상 이상하진 않네요. 네네. 대표님 보시기에 이번 현장 어떠세요? 이번 현장은 한마디로 안 하면 바보다. 안 하면 바보다. 보통 이렇게
이렇게 아파트 분양하거나 청약할 때 안전마진이라는 말을 쓰는 분들이 많은데 아, 네, 많이 있으시죠. 네. 네,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네네. 근데 그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게 보통 일반 현장 같은 경우는 분양할 때 그리고 입주할 때는 잔금 치를 때는 3년 뒤잖아요. 네네, 그쵸. 3년 뒤에 시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2020년도 부동산 분위기가 한참 달아올랐을 때 여기는 안전마진 2억입니다 라고 다 이제 뭐 블로거나 유튜버들이 했는데 정작 입주할 때 22년도 23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고꾸라지고 나니까 그런 그때 말을 했던 안전마진 이런 말들은 뚝 들어왔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안전마진이라고 해도 좋을 만한 게 네. 잔금 치르는 게 5월달 즉 한 달 이내거든요. 그 사이에 그렇게 시세가 갑자기 10억 하던 게 막 5억 6억으로 떨어질 수는 없으니까 이번만큼은 주변 시세와 비교한 분양가의 차액 이거를 좀 참고해도 좋고요. 한 2, 3억 정도는 최소 네. 진짜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 지금 여기가 가밀지구의 진짜 마지막 아파트잖아요. 이런 미니 신도시의 가장 큰 장점인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즐길 수 있고 네네. 또 하나는 이미 입주가 예전부터 시작돼서 인프라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학교, 병원 이런 것들. 그런 필수 인프라들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활하기가 편리하다. 이 두 가지. 주변 시세 차익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안정된 그리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편하게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안 할 이유가 없다.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 네. 중에 특히 간절한 분들이 당첨되셨으면 좋겠네요. 역시 대형 유튜버는 다르군요. 가슴을 울리는 이런 말까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촬영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보통 이런 분양 같은 경우는 2년 뒤, 3년 뒤에 시세가 조금 걱정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바로 입주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많이 덜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오늘 급하게 영상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약간 퀄리티에서는 저도 많이 타협을 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무순위 줍줍이 앞으로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산을 좀 불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보들을 열심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